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재명이냐 정청래냐 김어준이냐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왔는데 이거를 대통령과 당대표가 몰랐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거. 강성 지지층이랑 개딸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발 빼고 몰랐다 그러고 원치 않았다고 해명하고요. 구질구질하죠. 쉽게 말해서 이 명청대전이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공환입니다.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요, 본인은 여야의 협상안 특검을 연장하는 법안을 조금 완화시키고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렇게 모처럼 말에 나온 협상안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정말 몰랐을까요? 그건 협치도 아니다, 내가 불편해도 참아도 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할 거였으면 왜 야당이랑 협의도 안 하고 야당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까요?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말이죠.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말은요, 저는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여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수건과제, 민주당의 핵심 과제인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천천히 해도 된다? 글쎄요, 그랬다가는 개딸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를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9월 10일 날 밤에 모처럼 만에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뭔가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특검이 기간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주면 우리도 그러면 이 특검법 그렇게 세게 안 할게, 확 줄일게,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 거예요. 극적인 타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민주당이 이 협상안을 깨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판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왜?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정청래 뭐라 했냐면은, 어제 협상안은 내가 수용할 수 없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고생을 했지만 당 지도부와 의견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정청래가 경로를 했다. 자, 이게 이제 이 협상안이 깨진 이유인데, 정청래 대표가 경로하기 전에 누가 경로했냐? 바로 개딸들이 경로를 했죠.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등등등 막 문자 메시지 나오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항의를 받고 있다고 민주당이 한마디로 그냥 안에 뒤집어진 거예요. 자, 경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당연하지. 협상 가서 해왔는데 갑자기 당에서 판을 엎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짜증나고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랑 협상을 하는데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통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비서실장, 보좌역, 또 원내행정국장이랑 당대표 여러 지금 채널을 통해서 물밑 조율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딱 걸어 잠그고 야 우리끼리 협상합시다, 그런 거는요 정치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한테 공개 사과해라.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짜증나겠어. 김병기 원내대표 뭐라 그랬냐면은,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검 특위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그래? 이제 와서 왜 아니라 그러는 거야? 몰랐다 그러는 거야. 정말 황당한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확실하게 짚은 게, 이게 지금 뭐냐, 명청대전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한심한 권력 다툼, 권력투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투닥거리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나는 그걸 몰랐다고 하고요, 심지어 나는 그게 맞지 않았다고까지 아주 구구절절 해명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어떻게 내란 특검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냐 태세전환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애초에 왜 협상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내란 특검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국민의힘 솔직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반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야만 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냐 이거죠. 이거 협치 코스프레인데,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국민의힘 퇴장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표 찍어도 어차피 통과가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법안을 어차피 민주당이 혼자 자력으로 다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야당 원내대표 바지가랑이 붙잡고 협상을
생각을 했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뭐냐면은 특검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봐요. 왜냐? 특검이 계속 되면요, 오히려 자기의 지지율에 부담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뭐 여러 가지 금품 이런 거 나오지만 사실 곁가지들이고, 이거는 대부분 원래 진짜로 하려고 했던 수사들 있죠. 이거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 군데 쑤시고 다니는데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특검이. 자,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혁명이니 숙청이니 개신교 탄압이니 이런 이야기가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은 꺼내 든 건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야, 미국이 다 보고 있구나. 미국이 지금 특검을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부랴부랴 장동혁 대표부터 만난다고 서두른 거거든요. 조급한 거죠. 그리고 악수도 안 한다는 정청래 대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손 맞잡게 하고, 왜 그런 이벤트를 했겠어요. 한마디로 이대로 진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체면이 많이 깎이겠다, 이렇게 본 거죠. 협상도 어려워지겠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속내는 특검? 야, 이거 너무 세게 했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 오히려 역풍 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쯤에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차라리 정부조직법을 야당의 협치를 구해서 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 정부의 지적처럼 만들자. 저는 이게 바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감했던 전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개딸이랑 강성지 층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판 뒤집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넘어간 거죠.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이 나라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뉴스공장이죠. 그게 지금 충정로에 있거든요. 저도 가봤어요. 저 거기서 촬영도 해봤어요. 충정로 대통령, 개딸 대통령 김어준, 이렇게 세 사람이 사실상 정부를 쪼개서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 심지어 다수의 국민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인물이 이 나라 국정, 이 나라 정부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콩가루 정권 아닌가요? 이미 명청대전은 이른바 검찰개혁, 물론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보지만 이 검찰 문제에 있어서 한번 수면 위로 나왔죠.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뺀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이거를 법무부에 두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누구 생각이냐? 정성호 장관의 얘기가 아니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바로 항명했잖아요. 대통령 인사 참사였다고. 그냥 아예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때는 이때다 하고 전면 공세를 했고, 결국은 정성호 장관이 깨갱했죠. 한마디로 KO패 당한 거예요. 정청래 완승. 자, 이렇게 명청대전 1차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라하게 패배를 했단 말이죠. 자, 2차전이 남았어요. 이거 보안수사권,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완할 수 있느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쟁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는 내심 보안 수사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버리면은 너무나 서민들의 피해가 심하다, 짬짬이 수사가 될 수 있다, 이건데, 자, 이마저도 지금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됐으니까 감정을 빼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할게, 이런 식으로 약간 하소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가만두면 안 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약간 이런 뉘앙스? 근데 오늘 서울신문이 정말 기사를 잘 쓴 게,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정부, 그러나 속도를 내려고 하는 여당,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지적이 탁월하다고 보는 게, 기사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네 말 들어줬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좀 할 수 있게 해줘, 부탁이야,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라고 하는 강경파가 득세를 한 상황에서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가만히 있을까?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냅둘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한번 격돌을 했죠. 9월 7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랑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정부의 후속 입법 작업에 당이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한번 이미 한바탕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호 수석은 우리가 좀 알아서 할게, 빠져,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게 어딨어, 여당도 껴야지, 서로 이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저는 그 해명보다는 보도를 믿거든요. 그리고 이규현 홍보수석,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쪽이죠. 그쪽에서도 뭐라 했냐면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등 조직의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업무 절차는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겠다. 한마디로 여당은 좀 빠져, 이 뉘앙스가 나온 거거든요. 여당은 좀 빠져,
바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하지만요 저는 앞으로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 보지 않거든요. 또다시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 보안 수사권은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압박을 가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과연 이재명 정부는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굴복한다. 아니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랑 협상에 온 것마저도 대통령이 지켜주지 못하는데, 지금 이 개딸의 수건과제, 지금 이 개딸이 너무너무 오매불망 바라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는 일단 그건 레임덕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이 명청대전이요 지금 골마 터져가고 있는 권력 갈등, 권력 투쟁, 지분 싸움의 아주 초라한 현실이에요. 대통령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임기 5년짜리 CEO 아니야? 최대 주주는 여기 따로 있어. 우리 개딸들이야. 이 나라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재판받고 있다가 대통령 됐으면 그걸로 고마운 줄 알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이후에 어떻게 쓰느냐는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정말 떳떳해야 되고 정말 온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다. 왜? 재판받고 있죠. 개딸들한테만 환호받고 있죠. 비호감도 높죠. 이런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강성 지지층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사면 초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해도 개딸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강성 지지층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발 물러서고 발 빼고 모른 척하고, 좀 정치가 비겁해지는 거죠. 앞으로 명청대전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제가 꾸준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공간이었습니다.